야, 너 사스마을이 한 지 얼마 됐는데, 야, 독구다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야마 없는 기사로 쪼찡이나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김한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노코크를 유니바디로 써야 되고, 프레임바디를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짧은 내용에 많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거 보고서 지난 영상들 막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엉뚱하게 잘못된 용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센터에 가면 특히나 뭔가 일본어 단어를 많이 써야 좀 있어 보이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의외로 뭐 기자들 사이에선 그게 더 심합니다. 기자들은 뭐 너 사스마을이 한 지 얼마 됐는데, 야, 독구다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야마 없는 기사로 쪼찡이나 하고 있어. 뭐 이거 이럴 거면 우라카이나 열심히 하라고. 뭐 이거 이렇게 말하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기자 세계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뭐 옛날 부장님들 보면 여전히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무슨 향수병? 뭐 이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요, 막 3개 국어가 막 나오잖아요. 뭐 아줌마 여기서 핸들 이빠이 꺾어, 다시 못 오시, 뭐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튼 우리가 놔두면 자꾸 우리 용어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자꾸만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지만 바른 용어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터 하나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틀리는 것 1위 두두두두두두 쇼바. 야, 이거 쇼바가 너무 단단해서 차가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조금 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바가 뭡니까? 쇼바가 불타는 화양리도 아니고, 불타는 화양리 쇼바를 올려라 이런 거 아세요? 모르시나? 쇼크업소버라고 해야 맞고요. 그게 좀 불편하다 라고 하면 댐퍼라고 하면 돼요. 댐퍼, 쇼크업소버, 이건 같은 겁니다. 여튼 쇼바가 아니라 댐퍼다. 이것도 많이 틀리시죠? 이 차는 미션이 너무 부드러워. 미션이 너무 바보 같네. 유리 미션이네. 미션 죽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 틀린 겁니다. 변속기가 부드러운 거죠. 미션은 트랜스미션에서 나온 말인데, 일본에서는 뭐 워낙 말 줄이는 걸 좋아해서 미션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죠. 아세이. 아세이란 말도 이거 카센터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 이거 커버 깨졌으니까 커버만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돼. 그거 아세이로 나오니까 전체 다 갈아야 돼요. 100만 원입니다 고객님, 이러시잖아요. 일단 그 바가지는 둘째 치고라도 그 아세이란 말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어셈블리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모듈이라고 해야 맞죠. 그게 왜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라는 건 조립식, 조립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셈블리라는 말을 쓰겠다면 프리어셈블 모듈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일본은 뭔가 좀 합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합체 좋아하시나? 나 왜 웃고 있지? 그래서 합체 로봇물에서도 어셈블 뭐 이런 말을 하도 쓰다 보니까 그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배터리. 배터리란 말 진짜 많이 쓴다. 배터리가 아니죠, 배터리죠. 배터리가 아니고 사랑의 배터리. 좀 이상한가? 그러면 홍진영 씨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 이거 아닌가? 무리수인가? 에바. 이거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바. 요즘 에바 가루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 너무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에바 아니고 에바포레이터죠. 여기 무슨 알루미늄 먼지가 나오는 차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오면 안 되죠.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먼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라. 자바라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혹시 등속 조인트 고장 겪어보신 적 있어요? 등속 조인트 고장? 등속 조인트 고장은 어떻게 되냐면, 유턴하려고 핸들을 끝까지 돌리면 차가 까락까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바로 카센터로 직행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 고장은 아닌데, 이게 고장나면 차가 마치 조금 있다가 퍼질 것 같아. 그냥 차가 퍼질 것 같고, 그 바퀴가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장나면 무조건 카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럼 카센터에서 이거 자바라가 나갔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면 등속 조인트가 나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등속 조인트 교체를 하게 되는데, 등속 조인트 부분, 이 부분에 있는 이 주름진 고무, 이거를 말하는 우리 표현이 없어요. 그냥 자바라라고 그냥 쓰고 있죠. 사실 이거 표현하는 방법 없잖아요. 적어도 이 부품은 사실 이 주름진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감싸는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고무 부츠 할 때 그 부트예요. 그 부트로 감싸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로아다이, 로아다이 이건 진짜 아마 숱하게 들으실 겁니다. 로아다이 나갔어요, 이거 교체하는데 30만 원이에요 이러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로어암이죠. 로어암이고 차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체 비용을 많이 받아봐야 뭐 15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품이 이만해요. 부품이 이만큼 크니까, 부품이 크니까 이게 비싸도 그러려니 할 텐데, 근데 사실은 그냥 철판이거든요. 철판을 찍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부품값이 한 7만원?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건 이 스트럿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댐퍼에다가 스프링을 감아 놓고 그 스트럿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어암 하나로 그냥 커버하는 거, 요걸 이제 맥퍼슨 스트럿이라고 합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뭐 정말 서스펜션에 엄청나게 돈을 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맥퍼슨 스트럿이 싫다, 다른 방식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방식을 쓰게 되고요. 맥퍼슨 스트럿이라고 해도 밑에 있는 로어암의 구조가 정말 다양하고 이 서스펜션의 구조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맥퍼슨 스트럿은 나빠, 이런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리데나가 세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리테이너죠. 리테이너인데, 리테이너라고 하면 이건 어떤 특정한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리테이너가 잘못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리데나는 OLC를 말합니다. OLC를 리데나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OLC 리테이너, OLC를 고정하는 장치예요. 근데 그게 왜 리데나라고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을까? 아무튼 리데나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OLC 리데나, 그것도 틀린 말이지. OLC 리테이너, 그냥 OLC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세루모다, 세루모다하고 세트로 제네라다, 세루모다 제네레다. 이거 진짜 많이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스타트 모터거든요. 세루라는 말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아마 이게 원래 셀프 스타트가 아니고 외부에서 차를 스타트 시켜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 스스로 모터를 이용해서 시동이 걸리는 방식, 옛날엔 이랬단 말이죠. 이러던 시절에서 이제 이거 필요 없이 차가 혼자서 시동을 걸어. 와, 셀프 스타트를 해. 뭐 이게 이제 셀프 스타트 모터인데, 이 셀프를 아마 일본 사람들이 세루라고 발음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루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타트 모터라고 우리는 말하고요. 이게 요즘 시동 버튼을 누르거나 돌리거나 했을 때 윙이 끼끼끼끼끼 루루룽 하면서 시동이 걸리게끔 하는 그 모터, 그 전기 모터를 스타트 모터라고 합니다. 그럼 차가, 배터리가 차에 달려 있잖아요. 이 배터리를 도대체 어떻게 충전을 시키냐? 제네레다 라고 했는데 제네레다 아니고 제너레이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너레이터도 아니에요. 알터네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흔히 직류를 말해요. 직류 발전기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직류 교류 다 포함해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근데 특히 직류에 많이 사용되죠. 알터네이터는 다 교류입니다. 그래서 알터네이터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다시방, 다시방이 도대체 뭐야? 글로브 박스를 다시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전체를 대시보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 앞에 있는 버튼들이 있는 그걸 대시보드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일본 사람들이 보드를 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방이 이 대시보드를 뜻하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대루등,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대루가 뒤란 뜻이잖아요. 테일이란 뜻이잖아요. 꼬리, 테일 램프인데 테일 램프를 대루등, 굉장히 정직한 번역인데, 아무튼 이 테일 램프, 웃기는 거죠. 대루라는 건. 네, 테일입니다. 테일. 썸머 스타트란 표현도 있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표현인 거죠.
썸머 스타트가 나갔어. 겨울철에 갑자기 히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히터가 안 나오고 계속 찬바람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그 서머 스탯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엔진이 과냉각되는 거죠. 엔진이 과냉각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여름에 오버히트가 나는 경우도 있죠. 서머 스탯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냉각수가 항상 라디에이터를 도는 게 아니거든요. 라디에이터를 얼마나 돌게 하고 얼마나 그 상태에서 열을 더 올리게 할 것이냐, 이걸 가고 안 가고를 막고 열고 해주는 그 장치예요. 아주 단순한 장치인데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머스탯, 그러니까 온도, 서머의 STAT 해서 서머스탯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발음해서 썸머 스타트, 여름에 달리는 거, 여름에 출발하는 거야? 아무튼 썸머 스타트라고 잘못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구리스, 그 뮤지컬 그리스라고 하지 뮤지컬 구리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구리스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베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 윤활유로 사용되는 거, 그냥 찐득찐득한 그런 윤활제를 말하는데, 그리스라고 해야지 맞죠? 기스,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아, 차에 기스 났어 이러는데, 그 기스가 아니라 스크래치 아니면 뭐 우리말로 하면 흠집, 그냥 흠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기스라고 할까요? 다마, 전구 다마 이런 말 쓰나요? 전구죠. 다마는 뭐야? 전구면 전구고 다마면 다마지. 아무튼 전구입니다. 전구. 구 자체가 동그란 거잖아요. 다마는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이런 표현 쓰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데코복고 이런 표현 쓰나요? 데코복고. 니코복고 아니냐고? 아니, 니코복고 아니에요. 니코복고 아세요? 아, 진짜 몰라? 아, 세상에. 아, 진짜 우리 삼촌이 많은 걸 알려줬구나 나한테. 오프로드를 데코복고라 그래요. 옛날 분들은. 대후 디퍼런셜. 아, 그러니까 뒷대후가 뭐 어떻게 저떻게 뭐 대후가 나갔어요. 대후는 뭐 대후 기어 오일이 뭐 대후 기어 오일이 어떻고 막 대후 디퍼런셜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후륜구동 자동차들 보면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뒤로 가는 샤프트를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해요. 이걸 또 샤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 샤후드 뭐 이렇게. 어쨌든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디퍼런셜 기어를 뒤에 이제 갖고 있게 돼요. 디퍼런셜 기어는 뭐냐, 차를 돌렸을 때 양쪽의 바퀴가 서로 차동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좀 빠르게, 한쪽은 좀 느리게 가는 거죠. 그렇게 양쪽 바퀴가 조금씩 다르게 해야 코너를 돌 때 문제없이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어, 이걸 디퍼런셜 기어라고 합니다. 차동 기어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차동 기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대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메다방이란 표현 많이 안 쓰나요? 메다방 간혹 쓰긴 써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클러스터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클러스터라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 게, 클러스터라는 건 이런 동그라미가 여러 개 묶여 있는 걸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같은 거예요. 포도송이 같은 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계기가 있는 반, 이런 것들이 올바른 표현이죠. 계기반,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계기판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모도시. 이게 그 핸들을 이렇게 꺾은 다음에 핸들 꺾어 모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이게 리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거. 그걸 이제 옛날에 왜 참새 시리즈 중에서 그 수구리 이거 모르세요? 참새들이 군대에 가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제 총알이 딱 날라오니까 저기 분대장이 수구리 그러니까 참새가 막 죽었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첫 번째 참새가 그렇게 죽고, 다른 참새들한테 또 총알이 날라오니까 아카멘 키로 그랬더니 두 번째 죽었. 처음에는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뭐 나쁘진 않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도시가 아카멘 키로 이런 뜻이에요. 미미, 엔진 미미, 미미.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말이다. 이거 무슨 미미의 집도 아니고 이게 진짜 많이 쓰죠. 엔진 미미, 미션 미미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뭐 엔진 마운트, 변속기 마운트 이런 표현의 일본식 용어인데, 사실 마운트 이거는 뭐 마운트 자체는 그냥 이렇게 체결하는 위치라는 뜻일 텐데, 근데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는 그 진동이나 뭐 이런 걸 흡수하는 장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차체에 그냥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고정을 시켜주면서 소음이나 진동을 차에 전달시키지 않고 엔진 스스로 혼자서 흔들릴 수 있게, 엔진이 흔들리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차체 본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식의 마운트가 요즘 있는데, 요즘 그래서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체 마운트 많이 쓰죠. 이거 유체 미미가 아닙니다. 이 유체 마운트 같은 경우는 요즘 가변식 유체 마운트도 많이 쓰고 있어서 진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엔진을 출렁거리게, 또 코너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엔진을 딱딱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스포츠카들도 많이 있죠. 아, 찐빠? 네. 요즘은 엔진이 좀 전자장비화돼서 이런 경우 보기 힘든데요. 거기서 휘발유 넣으면 엔진에 찐빠가 나, 거기 휘발유 가짜인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엔진들이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그냥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엔진이 막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울컥울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우우우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이거 우리말로는 엔진 부조화라고 하는데, 그냥 뭐 엔진이 좀 울컥거린다, 엔진이 뭐 약간 비정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찐빠, 이게 뭐야,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잠바카바, 이건 아마 카센터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헤드 커버라고 하면 되죠. 헤드가 아니라 헤드의 커버, 그 위로 엔진 오일이 튀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 커버죠. 엔진 헤드 커버 이러면 되는데 왜 잠바 카바라고 할까? 왠지 잘 모르겠네요. 빠데 이거 페인트 칠할 때는 꼭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빠데 아니고 퍼티죠, 퍼티. 그러니까 자동차를 도장할 때 원래 사고 나면 찌그러지잖아요. 차체 표면을 안에서부터 이렇게 두들겨서, 아니면 밖에서부터 이 슬라이드 망치로, 슬라이드 해머로 이제 당겨서 이렇게 툭툭툭툭 펴니다. 툭툭툭 펴고 아주 세밀한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잘 펴면 정말 거의 완벽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잘 펴도 인간의 눈이 굉장히 예리해서 망치질한 곳은 반드시 알아채거든요. 뭐 진짜 장인은 정말 모르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최대한 편 다음에 마지막에 울퉁불퉁한 그 부분에 이 시멘트 같이 생긴 이 퍼티를 싹 발라서,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걸 쫙 메꾸고, 그리고 또 그걸 사포로 또 갈아서 이걸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걸 이렇게 갈아서 말리고 나면 그럼 도장하기 딱 좋은 상태의 표면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싹 뿌리면 그럼 깨끗하게 되는 거죠. 빠데가 아니라 퍼티다. 스베루. 이거 스베루가 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벨트가, 그러니까 차가 시동 딱 걸고 옛날 차들 보면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스베루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아마 이거 뭐 스핀에서 온 건가? 그냥 미끄러진다, 이렇게 벨트가 미끄러진다 하면 되지 스베루가 난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다바리. 내간이 시다바리가 발음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이 시다바리 할 때 그건데요. 보통 이제 자동차 바닥, 그러니까 셰시를 시다바리라고 하는데, 뭐 카센터에서 그러죠. 이제 서스펜션을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안돼 그렇게 낮추면 이거 시다바리가 바닥에 다 안돼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냥 바닥이라고 하면 돼요. 셰시라고 하든가요. 시다바리보다 셰시가 훨씬 쉬운 말인데 왜 시다바리라고 하지? 오무기어. 이것도 많이 쓰겠다. 자동차에서 정말 고장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핸들 이렇게 돌릴 때 자동차가 좀 허당이 돼요. 혼자 이렇게 똑깍똑깍 이렇게 놀죠. 이렇게 놀아서 카센터에 가면 이거 오무기어 갈아야 돼요, 오무기어가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웜기어가 나갔다는 뜻에서 일본식으로 오무기어를 갈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실은 웜기어는 없어졌어요. 요즘 자동차들은 웜기어가 없고 렉앤피니언 기어를 씁니다. 웜기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MDPS 같은 거 안쪽에 있긴 한데 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튼 웜기어를 갈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체가 틀린 말이고, 그럼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 뭐 렉앤피니언 모듈이라고도 하고 RMDPS 모듈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서 유래된 잘못된 자동차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카센터에서 뭐 잘난 척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굳이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도록 이걸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자동차 종사자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런 근본 없는 엉터리 용어들 다 버리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